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글을 좀 이번 주만 한 3번 쓴 건가 아닌가? 하여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도 딱 11시에서 11시 반 언저리에 쓰기에도 좋고 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되네요.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주 어제도 말했지만 약간 시간이 계획 대비해서 남은 시간이라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옛날 글 하나 털고 갈게요. 드디어 제가 가장 무서워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별가. 팩트로 2008년까지 저는 한 번도 이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땐 연애 중이었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겪지 않아도 이런 거를 좀 상상에 묻어서 또는 다른 거에 빗대어 좀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이런 걸 썼고 실제로 이걸 썼을 때 댓글은 없네요. 누군가는 진짜 제가 헤어진 줄 알기도 했었던 그런 시입니다. 아마 제 기억엔 그래요. 이 뒤에도 아마 이별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별을 겪고 썼던 것도 있겠죠. 근데 2008년까지는 이별이 없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의 나래로 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별가. 안녕이라 말하는 그대에게 왜 눈물은 흐르는지 안타까움은 그대의 입에서 묻어나오고 더 이상 나와 그대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채로 내가 먼저 돌아섰다. 힘이 없어 발을 못 내딛고 그저 어깨를 들썩일 뿐 강한 척할 생각도 없지만은 마지막에 흐느낌으로 그대에게 남고는 싶지 않아. 아니 차라리 동정이라도 사서 날 붙잡아 주기를. 다시 돌아서 그대 얼굴 볼 수 있기를. 그댄 아시나요? 내 가슴은 그댈 위해 생긴 것임을. 나는 우두커니 서 있는데 발소리가 난다. 점점 작아진다. 희미하게 들리는 구두와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소리. 이제 난 사랑할 가슴을 잃어 아파할 수도 없게 되었다. 약간 역시 일단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는 점. 구두와 콘크리트 소리 뭐 이런 것도 재밌고요. 이게 가장 제가 읽은 것 중에 오글거리네요. 왜냐하면 실제도 아니고 상상으로 해서 그런지 약간 요 앞에 이 정서와 여기 정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인데 일부러 노리고 여기 이렇게 떨군 건지 조금 정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라리 여기까지만 썼어도 약간 통일성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부러 노리고 여기서 갑자기 조금 정서라든지 기조를 바꾼 건지. 일단은 네, 음, 오글거린 게 가장 심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또 이렇게 옛날 거 하나 털었고 오늘 글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직전에 미리 보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렵네. 제 내용부터 써보고 제목을 정해야 되나? 아, 너무 긴데? 뭐 일단 대충 이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팩트 체크를 위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물론 방송 자막이긴 한데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여기까지를 처음으로 할게요. 예, 예전에 이경규님, 개그맨 이경규님이 그 예능에서 얘기한 게 있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근데 이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회자되는 걸 거고요. 그냥 여느 예능 자막처럼 그냥 싹 지나간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회자가 되죠. 사실을 잘 모르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그의 신념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난처하고, 또한 그거에 이미 사람들이 설득당하면 그게 더 무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식한 것이 전파가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무식이라는 게 뜻을 지식이 없다는 것세. 네.
여기서 무식이라는 게 무식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례함도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 무식한 사람아 할 때 약간 무례한 사람도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황을 알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포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단계에 이렇게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신념의 하나의 무서운 점이라고 봅니다. 좀 큰 목표, 무대위는 너무 짜잘한데 이게 쬐끄만한 목표부터 큰 뭐지 도덕적 가치라는 거. 신념이라는 것의 뜻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약간 뭐 정말로 나는 입신양명을 하여 우리의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신념? 아니면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한 점 부끄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겠다. 이런 게 저의 신념? 신념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좌우명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종교를 신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잠깐 내 신념은 난 한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하찮긴 한데 그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무슨 신념이 그따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관심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신념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요인이 있어요. 책, 뭐, 문서, 실제 경험한 거,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뭐, 나한테 끼치는 영향 이런 게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죠. 아, 그래, 나는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은, 야, 저거는 본받을 만한데?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념이라고 이제 추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립이 되고 그게 돼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끼니를 걸렸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밥을 꼭꼭 챙겨는 게 너무 좋다면 이게 신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밥은 꼭 챙겨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뭘 할 수도 없으며 그게 무슨 신념이 그래 이럴 수도 없는 거죠. 자, 추출하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여기 앞에서 말했던 이제 뭔가 이 명심할 것들 내가 꼭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이제 단어로 추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치라든지 공중도도 상식선 이런 것만 생각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신념을 갖겠죠. 아,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아, 나는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뭐 입장 표명이 되죠. 뭐 크게는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적게는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갖게 되는데 점심 메뉴는 맨날 바뀌는 거니까 그건 신념이 아니라고 쳐. 근데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하는 거 정치적인 거가 특히나 나의 정치적 신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개개인의 요소가 가미가 되는 거죠. 내 아까 말했던 지식, 실제 경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신념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자면 신념도 어차피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라는 전제하에 내가 생각을 해서 그 신념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지만 자기의 신념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면 신념 자체는 옳아야 하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옳기 때문에 그걸 신념으로 가진 거죠. 그래서 충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념이 바뀌어 통일되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때는 이제 통일되는 그 부분이 매우 음, 설득력이 있고 큰 거죠. 요것도 써야겠다. 아까 지워졌네요. 요소를 가미하였기에 저 학설이나 가설은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과생이 뭐 이따구로 쓰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 상황이 맞으니 다른 가설들은 모두 배제한다 라고 하면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증명을 제대로 하면 증명을 성공한다면 어 근데 신념은 자기 자신의 요소를 가미해서 틀렸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내가 틀린 거지. 나가 부정당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그런 용기가 있을 수는 있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이상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 근데 그러기가 힘들고 이거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짬뽕이 짜장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념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남들한테 그거를 강요할까 봐. 그리고 그거 틀렸다 하면은 내가 득달같이 달려들까 봐. 아니면은 그 사람 이런 것도 써볼까요? 그래서 내 당연하던 듯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까 봐 무서웠고 그랬다. 제가 고집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청바지를 무조건 입겠다. 보는 사람한테는 안구 테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게 뭐 남한테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고집은 있어도 제가 뭐 남들을 대하거나 남들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건 없었다고 보거든요. 아, 이것도 위에다 쓸까? 아, 여기까지. 제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제 신념을 유추하게 되겠죠. 저희는 저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쟤는 뭐 저런 부분을 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신념이라면 신념 아니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음.
휘둘린다. 휘둘. 네, 요새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근데 많이 읽다? 책을 많이 읽다? 책을 좀 읽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 뭐 한 10권 남짓 읽었나? 올해 들어가지고 예전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지만 네. 네. 그래서 책을 좀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사실 전파하고자 책을 쓰는 게 보통이죠. 동화에도 교훈은 있듯이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책으로 집필을 하는 건데 전파하고자 하기까지 하는데 나는 너무 휘둘린다. 그냥 그 책 읽으면 약간 동화되는 게 있어요. 물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심하지만 너무 뭔가 이해가 된다 싶으면은 제가 너무 쉽게 물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회색 분자의 신념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개인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비판할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나랑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제가 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죠. 이거 쓰지 말까? 사실 싸우기 싫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거든요.
저는 회색 분자가 되고 싶은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듣고 해서 다시 추출의 과정을 겪겠죠. 굳건한 회색 분자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 저는. 나를 회색 분자로 만들어 주셨 나의 신념. 다른 신념이 흔들리는 지금 무언가 소름되어 휘말린 것 같아요. 더욱더 견고한 회색 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길 바란다. 회색 분자가 되고 싶어요. 다시 제 신념은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요. 근데 회색 분자가 되려면은 회색 분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놓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 회색 분자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다 설명을 하면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박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회색이라는 건 흑과 백이 섞인 거거든요. 양쪽의 의견을 모두 아는 거죠.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저기가 좋은 것 같다. 여기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여기가 이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색 분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그냥 난 편하게 살래 이건 아니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리한 곳에 붙어 살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네, 회색 분자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글을 써봤고요. 벌써 40분이나 글을 써가지고 회색 분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제목이 뭐였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신념에 대해서.
하죠. 이 상황을 설명이 글로 잘 안 되네요. 대나무는 이제 서로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대나무가 이제 신념을 좀 비유한다고 보면 서로의 신념을 잘 키워나가자. 왜 나한테 부대끼냐. 옆으로 이렇게 오면 대나무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되면 비스듬해지면 얘는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형상화해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네, 그게 이 글로 네,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 대나무 두 개를 형상화했어요. 죽순 때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닿을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성하는 과정의 시초일 때는 서로의 신념에 관심이 없더니 왜 갑자기 커지니까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사실 그 매낭국 죽의 죽이 신념 지조죠. 예, 그거를 차용해서 썼다고 보면 됩니다. 서로의 신념을 잘 지켜나가자. 남의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글도 써봤고요. 거의 장장 50분에 걸쳐서 했네요. 네, 오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